안녕하세요. 따릉이 사이클링 칸팔로입니다. 오늘은 실내용 자전거 트레이너인 로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밖에서 자전거 타기가 부담스러운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자전거 싹 오버홀하고 헬스장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동계율을 고르시면서 행복한 쇼핑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의 자덕 생활을 실내에서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줄 자전거 로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로라의 종류는 크게 평로라, 고정로라, 스마트 로라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겨울 동안에 어떤 주행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 훈련할 것인지에 따라 구비하셔야 하는 자전거 로라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훈련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평로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로라는 자전거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원형 드럼통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주행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고정장치도 없이 오로지 나의 균형 감각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클바링의 공포와 함께 자전거 입문자가 넘어서야 할 최대의 공포로 불리우죠. 평로라를 굴리는 최대 목표는 밸런스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항상 예민하게 페달링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저항이 낮아 상당히 빠른 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주행하기 때문에 라이더의 페달링 밸런스, 순발력, 고속 케이던스, 심폐지구력 등을 훈련하는 데 유리하죠. 평로라만큼 훈련에 많이 쓰이는 고정로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고정하여 라이더는 그저 페달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매우 안정적인 방식의 훈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뒷바퀴가 거치대에 고정되어 있어 훈련 중에 얼마든지 딴짓이 가능하며 저의 경우 앞 TV엔 넷플릭스, 거치대엔 아이패드에 찌프트, 한 손으로 물을 마시며 다른 한 손으로는 SNS 답장 또한 가능했죠. 고정로라를 굴리는 최대 목표는 근력 강화입니다. 넘어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파워로 지속적으로 때려 밟을 수 있고 최대 심박을 유지하면서 수십 분간 하늘이 노래져라 페달링도 가능합니다. 즉 겨울 동안에 다리 근력 강화와 심폐지구력 강화 훈련을 하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스마트 로라는 일반적으로 고정 로라의 고급형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위의 고정 로라와 같지만 스마트, 즉 각종 센서와 제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지프트나 루비 등을 연동하여 마치 밖에서 실제 주행하는 것과 조금은 비슷한 페달링 저항을 맛볼 수 있죠. 실시간 파워와 케이던스를 추산해 화면에 띄울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른 다운힐의 프리롤링과 어필의 경사도에 따른 저항이 지겨울 수 있는 로라질에 재미를 부여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근력 강화와 심폐지구력 강화의 목표가 있으시면서 금전적 여유 또한 확보되어 있을 때 스마트 로라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를 정했고 지갑을 열 준비가 완료되었나요? 그럼 이제 어떤 로라를 구매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격대별로 쓸만한 또는 추천할 만한 로라를 소개해드린 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직접 써봤거나 제 지인의 경험에 비추어 따릉이 사이클링이 지금 당장 로라를 구매하면 무엇을 살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평로라부터 알아보죠. 평로라의 일반적인 가격대는 다른 로라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하게는 10만원부터 시작하죠. 물론 3창 평로라는 40 정도, 최상급 미노우랍 R800의 경우 7-80만원까지 하는 경륜 선수용도 출시됩니다. 평로라는 일반적으로 저렴할수록 원형 드럼통의 직경이 작습니다. 베어링의 내구성이나 벨트의 내구성도 약하죠. 따라서 저렴한 평로라는 누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음의 소음이 발생하며 제품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기에 주행 중에 느껴지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드럼이 완벽히 원통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라이딩 시 미세하게 자전거가 통통 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비싼 평로라가 매끈한 대리석 위를 주행하는 느낌이라면 저렴한 평로라는 좀 오래된 자전거 도로 내지 시멘트 바닥 느낌이랄까요? 따라서 너무 최저가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갑의 여유에 맞춰 등급을 올릴수록 평로라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10만원대 평로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디빅 평로라는 디바이크라는 제조사에서 만드는 중국산 평로라입니다. 드럼의 직경은 10cm, 제품 무게는 6.8kg이며 드럼의 재질은 나일론, 프레임은 알루미늄이죠. 한번 접을 수 있으며 스타일리시한 빨간색 드럼에 발판도 기본 제공되어 기본은 갖추고 있어 보입니다. 디빅 어드밴스 평로라는 기존 평로라에서 드럼의 재질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직경은 9cm로 작아졌지만 나일론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드럼을 만들어 보다 나은 주행감을 제공하죠. 건발의 색상 조합 또한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산타자 평로라는 3단 접이가 가능한 평로라입니다. 직경 8cm의 알루미늄 재질의 드럼이 사용되며 프레임은 폴리우레탄이죠. 9.5kg의 산타자 평로라는 허용 무게가 라이더와 자전거 포함 100kg이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만듦새를 보이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20만원대 평로라를 추천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조금 추천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가장 처음으로 탁스 안타레스입니다.
일단 탁스라는 메이저 브랜드에서부터 오는 안정감에 더불어 검은색과 하늘색의 산뜻한 색상 조합이 아름다운 제품입니다. 10에서 11cm 직경의 드럼에 7.7kg, 폴딩 시 80cm까지 작아지는 이 안타레스는 테이퍼드 스타일, 즉 가장자리는 두껍고 안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원뿔형의 롤러가 라이더의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탁스 갤럭시아입니다. 탁스에서 나오는 안타레스보다 한 단계 상위 버전이며 역시 10에서 11cm 테이퍼드 롤러에 8.2kg 무게, 80cm로 작게 접히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갤럭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스윙 시스템인데요. 롤러가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라이더가 평로라 위에서 스프린트를 치거나 빠른 페이스로 전환을 하거나 페달을 잠시 멈추는 등의 포지션 변화 발생 시 관성에 따른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잡아주어 낙차를 예방해주죠. 처음엔 불안해 보여도 막상 위에서 라이딩을 하면 상당히 괜찮은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엘리트의 아리온입니다. 엘리트 제품답게 빨간색의 컬러가 특징적이며 7.4kg 정도의 가벼운 무게, 파라볼릭 형태의 롤러, 즉 바깥쪽은 10cm, 안쪽은 8.5cm의 포물선 형태의 롤러가 특징이죠. 상당히 가볍고 조용하며 컴팩트하게 접히는 형태 때문에 인기가 많았지만 금속 재질이 아닌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으로 생각보다 내구성 이슈가 좀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20만원대 평로라는 미노우라 MOG입니다. 이 시국이지만 아무튼 검증된 브랜드의 3단으로 컴팩트하게 접히며 오르내리기 편하게 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탈 방지용 키트도 달려있죠. 하지만 8cm 직경의 롤러와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은 MOG를 살 바에야 조금 돈 더 주고 나중에 추천드릴 R500이나 R700을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30만원대 평로라 추천입니다. 30만원대 대장은 누가 뭐래도 삼창 평로라입니다.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조립하며 한국에서 AS까지 완벽한 제품이죠. 성수동에 있는 삼창 기공사에서 제품이 가공, 조립되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10년을 써도 고장이 잘 나지 않는 믿음직스러운 평로라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삼창 평로라는 겉보기에는 다른 제품보다 좀 투박한 맛이 있지만 대구경의 묵직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롤러는 저항이 매우 낮으며 그 안정성과 성능은 경륜 선수들에게 납품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노우라 R500입니다. R500은 10.5cm 대구경의 롤러에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으로 접어 컴팩트하게 보관이 가능하며 무게는 6.2kg밖에 나가지 않죠. 가격 대비 성능도 꽤 괜찮은 편이지만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 새로 박스 깠다가는 귀속템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만원대 평로라로 아리온 매그 또한 빼놓을 수 없죠. 엘리트 아리온 매그의 가장 큰 특징은 3단 저항값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훈련 목적에 따라 롤러의 저항값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하죠. 또한 엘리트 아리온 매그는 미수로 센서의 삽입이 가능합니다. 미수로 센서란 로라 등에 장착하는 센서로서 라이드의 파워, 케이던스, 스피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별도의 파워미터나 속도 센서, 케이던스 센서가 없더라도 이 미수로 센서로 대략적인 자신의 라이딩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죠. 30만원대까지 맘에 드는 평로라를 고르지 못한 우리 따릉이 사이클링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격은 일단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각 브랜드 기암급 평로라를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엘리트사의 네로는 그동안 엘리트가 축적한 모든 기술을 다 때려부은 평로라죠. 엘리트 네로는 스마트 평로라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시프트 등의 라이딩 프로그램에 따라 무선으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실시간 저항값을 변화시킵니다. 엔트 플러스와 블루투스를 모두 지원하며 별도의 센서 없이도 스위프트를 할 수 있으며 뒤쪽 두 개의 플라이 휠을 달아 라이더가 밖에서 주행하는 느낌을 극대화시켰죠. 또한 엘리트가 자랑하는 플로팅 시스템은 라이더가 출발이나 댄싱 등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때 앞뒤로 부드럽게 함께 움직여 라이더가 롤러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고 안정적인 주행을 하도록 돕습니다. 네로는 3단계의 마그네틱 저항값을 조정하여 최대 7%의 경사도를 구현하기도 하죠. 게다가 엘리트 특유의 정숙성은 소음에 취약한 아파트나 원룸에서 롤링을 하더라도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의 훈련에 온 신경을 쏟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엘리트사에 네로가 있다면 미노우라사에는 R800이 있습니다. 미노우라의 기암급 평로라인 R800은 실제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롤러로도 유명하죠. 10.5cm 대구경 롤러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게는 21kg로 묵직한 편이며 이 묵직함에서 오는 안정적인 롤링은 높은 파워나 고속 케이던스에서도 흔들림 없이 라이더를 받쳐주죠. 이제 이시국 씨를 부르면서 주모를 외쳐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 경륜 선수들이 가장 애용한다는 삼창 프로입니다. 무려 13cm의 대구경 롤러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투박하면서도 바라보고 있으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함께 줍니다.
22.4kg의 묵직한 무게는 성인이 발로 차도 꿈쩍 안 할 정도의 안정성을 보여주며 선수들의 땀에 부식되지 않도록 철이나 알루미늄 대신에 스테인리스를 사용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삼창 기공사에서 하나하나 롤러를 높은 정밀도로 깎아내어 초고속의 케이던스에서도 롤러의 흔들림을 극도로 잡아내었고, 만에 하나 드럼이 부서진다 해도 언제든지 기공사를 방문해서 편하게 친절한 AS를 받을 수 있죠. 10년을 써도 문제없는 롤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삼창의 프로 제품이니 믿고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정 롤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10만원대 고정 롤러는 탁스사의 트위스트와 블루매틱을 꼽을 수 있죠. 가격도 저렴한 편에 고정 롤러가 무엇인지 적당히 체험해볼 수 있는 제품으로 아마도 고정 롤러 중에 중고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탁스 트위스트를 살펴보죠. 뒷바퀴 QR 레버를 롤러에 고정하여 타이어의 마찰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서 레버를 컨트롤하여 7단계의 저항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4kg 무게의 반으로 접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관 또는 이동 또한 간편하며 바이크의 타일 부착 또한 원터치 방식으로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라이딩 중에 혼자서는 저항값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이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탁스 블루매틱입니다. 저항 레버 컨트롤러를 선으로 길게 빼서 자전거 핸들바 부근에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10단의 저항값을 라이딩 중에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실 10단이나 있다 해도 보통 3에서 5단 정도 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눈앞에 넷플릭스에 빠져들면 언제부턴가 저항값 조정은 잊은 채 하염없이 같은 속도 같은 저항으로 페달을 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어는 탁스 트위스트와 거의 동일하므로 이왕 구매하시는 거 몇만원 더 투자해서 트위스트보다는 블루매틱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한편 저렴한 고정 롤러로 젯블랙사 제품도 많이 언급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랜드인 젯블랙은 가격이 타사 제품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브랜드죠. 하지만 젯블랙 수입사에서도 마케팅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지 정보도 부실하고 고정 롤러 검색 시 그나마 추천할 만한 M5 프로가 아닌 아직도 구형 M1이 가장 먼저 검색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M1의 경우 롤러의 금속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타이어에 마찰되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이 심할 수 있으니 가정에서 사용 시 주의를 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만원대 고정 롤러를 추천드려야 하는데 이 가격대 고정 롤러는 뭔가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10만원대 탁스 블루매틱에 비해 딱히 더 좋지도 않으면서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20-30만원 정도를 고정 롤러에 지출할 예정이면 추후 소개할 40-50만원대 고정 롤러의 중고 제품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30만원대 고정 롤러 추천으로는 탁스 부스터가 있습니다. 탁스 부스터는 부스터라는 이름답게 10단계 조절 레버를 통해 1050W의 저항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저항기에는 플라이 휠이 달려있어 마치 실제로 주행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저항이 느껴지죠. 총 무게는 8.53kg이며 넓게 펼쳐져 안정적이며 작게 접혀 보관에 용이합니다. 또한 부스터는 아랫단계인 트위스터나 블루매틱과는 비교가 안되게 조용하므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네요. 40만원대 고정 롤러를 찾는다면 엘리트사의 볼라노 쿠보 플루이드를 추천드립니다. 엘리트 쿠보 플루이드부터 보시죠. 개인적으로 타이어 마찰식 방식 중에는 가장 추천하는 제품으로 별도의 인위적인 저항 장치 없이 라이더의 몸무게에 따라 롤러의 압력이 가해지고 밖에서 타는 것과 정말 매우 흡사한 저항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이렉트 방식도 아닌데 이렇게 조용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고요하죠. 사실 롤러를 돌릴 때 자체 소음보다는 진동으로 인한 소음이 더 신경 쓰이는 법인데 이 엘리트 쿠보 플루이드는 이 진동 부분을 정말 완벽히 잡아냈습니다. 롤러는 엘라스토 젤로 덮여 있는데 이 그립력 있는 고무 재질의 느낌의 코팅은 탁스 등의 같은 방식의 고정 롤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분진을 만들어냅니다. 지우개라는 슈발베 원으로도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타고 물티슈 한 장으로 슬쩍 훔치면 되는 수준이죠. 엘리트 볼라노는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엘리트 터보 무인의 보급형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100만원짜리 스마트 롤러와 같은 다이렉트 마운트 방식을 경험해볼 수 있으며 덕분에 다이렉트 방식 특유의 조용함을 선사하며 타이어 분진 스트레스를 제거했죠. 미스로 센서를 장착하여 스피드, 파워, 케이던스를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총 무게 10.5kg, 유체 저항 방식의 고정 롤러이며 터보 무인보다는 적지만 볼라노는 최대 1200W의 저항을 제공하므로 사실 동호인 수준에서는 충분하죠. 엘리트 터보 무인은 제가 볼 때 가장 대중적인 다이렉트 방식의 고정 롤러입니다. 신품을 까며 50만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중고 거래가 매우 활발하여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죠. 엘리트 볼라노의 고급형 버전으로 세련된 디자인, 고요함, 높은 저항을 모두 갖췄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 속에 최대 2500W가 넘는 저항이 숨어있고
동호인 대부분이 인정하는 터보 무인의 조용함은 아파트나 원룸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라이더들에게 딱 알맞는 제품이죠. 터보 무인 역시 미소르 센서를 통해 얼마든지 드리프트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격대별 평로라 및 고정로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에 상당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엑스워스나 마돈 등 최상급의 잔차를 타고 계시는 만큼 아마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스마트 로라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스마트 로라 추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스마트 로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탁스와 와우의 대결을 살펴보시죠. 탁스의 대표작은 탁스 네오 스마트와 탁스 플럭스 X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와우는 와우 키커와 와우 키커 코어를 내놓고 있죠. 딱 볼 때 가장 미래적으로 세련되게 생긴 탁스 네오, 심플하지만 견고한 느낌을 주는 와우 키커의 대결은 최근 들어 와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오던 탁스 네오의 지분을 네오 2세대 국내 출시가 계속 미뤄지면서 와우 키커 4세대에게 뺏기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간단히 각 제품의 스펙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탁스 네오와 와우 키커 모두 약 21kg으로 무게는 비슷합니다. 맥스 파워도 2200W로 동일하며 엔트 플러스와 블루투스 등 다양한 방식의 연결도 가능하죠. 다만 탁스 네오가 최대 25%의 경사, 5%의 다운힐을 구현하는 반면 와우 키커는 20%의 경사만 제공할 뿐 키커 클라임 없이는 내리막 구현이 안됩니다. 또한 와우 키커에 실제 플라이휠이 달려있는 반면 네오는 가상 플라이휠이죠. 파워 정확도는 사실 의미 없는 싸움이긴 하지만 네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반면 와우 키커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므로 네오가 조금 우세합니다. 많은 라이더들이 탁스 네오에 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좌우 움직임이 제공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도로에서 주행 시 페달링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고정로라에서도 가능하게 해주므로 사이클링의 느낌이 향상됩니다. 또한 로드필 기능은 드리프트상 자갈이나 돌멩이 등의 노면의 변화를 진동으로 라이더에게 제공하여 보다 사실적이고 재미있는 라이딩 경험을 제공하죠. 반면 와우 키커는 실제 플라이휠이 달려있어서 그런지 구동 시 실제 밖에서 라이딩할 때와 비슷한 노면으로부터의 옹옹거리는 진동을 제공합니다. 이게 기분 나쁜 진동이 아니라 정말 매끄럽게 잘 깔린 아스팔트 위를 질주할 때의 느낌과 흡사해서 정말 밖에서 페달을 구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진동 때문인지 네오를 옆에 두고 비교해본 적은 없지만 키커가 네오보단 조금 소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4세대 키커는 예전보다 소음을 많이 잡았다고 하니 이번 겨울에 기회가 닿는다면 데시벨 측정이나 라이딩 느낌을 따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키커는 제품 자체의 완성도도 높지만 라이딩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두 가지 호환 제품을 더 내놨습니다. 키커 헤드윈드는 라이더의 스피드와 심박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 실제 라이딩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유사하게 바람을 내뿜습니다. 아쉽지만 저를 비롯한 제 지인들은 그냥 서큘레이터를 앞에 두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품을 본 적은 한 번도 없긴 합니다. 키커 클라임은 앞바퀴를 제품에 고정시키게 되는데요. G푸드 등 프로그램상에서 경사가 변하면 키커에서는 저항값을 변화시키고 키커 클라임에서는 바이크를 들어 올려 어필 시 어필 자세까지 자연스럽게 취하게 해주죠. 이것도 아쉽지만 제가 경험해본 적도 실제로 본 적도 없으니 자세한 설명은 인터넷에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탁스 네오의 보급형 스마트 로라인 탁스 플럭스 X를 살펴보겠습니다. 탁스 네오와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마운트 방식으로 체인을 직접 스프라켓에 거는 방식이며 3%의 파워 측정 오차, 최대 10%의 경사 재현, 최대 1500W의 저항을 제공합니다. 무려 7kg의 실제 플라이휠이 조용하면서도 우수한 라이딩 경험을 제공해주죠. 다만 탁스 네오처럼 컴팩트하게 접히진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며 왠지 이 가격에 조금은 아쉬운 경사도는 조금 더 투자해서 네오 갈까 하는 아쉬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탁스는 이번에 플럭스2를 내놓았는데요. 더 크고 더 강한 저항장치와 더 무거운 플라이휠이 장착되어 있죠. 덕분에 최대 16%의 경사도까지 표현이 가능하며 최대 2000W의 저항을 발생시킵니다. 거기에 파워 오차는 2.5%로 더욱 정밀해졌죠. 탁스 플럭스의 대항마는 와우 키커 코어입니다. 와우 키커의 보급형으로 최대 1800W의 저항값을 제공하고 16%의 경사도를 구현하며 파워 오차 범위는 2%밖에 되지 않죠. 당연히 키커 클라임 등과도 호환이 되며 키커에 비해 3분의 2 가격으로 와우의 기술력을 거의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함을 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가성비 좋은 키커 코어를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탁스 네오와 와우 키커가 치고받는 사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강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트 디렉토 X와 사이클롭스 해머입니다. 엘리트 디렉토 X는 3000W가 넘는 저항이 최대 18%의 경사도를 구현합니다.
광학 토큰 센서인 OTS를 사용하여 파워 측정 정확도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정밀함을 보여주죠. 거기에 엘리트 로라 특유의 조용함은 옆에 아이가 자고 있어도 로라질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검은색의 육중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마초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네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라이더들에게 검증받고 사랑받은 엘리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스마트 로라인 만큼 구매해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클롭스 해머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머는 탁스 네오 스마트와 주로 비교되곤 하는 기암급 스마트 로라입니다. 우선 가격만큼은 소비자가 160만원대로 탁스 네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 파워 2000W로 2200W인 네오에 비해 적고 파워 측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네오에 비해 떨어지며 조용함을 내세우긴 하지만 애초에 네오 스마트도 워낙 조용한 편이라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 몇몇 로라방에 해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접 경험해보고 추후에 자세한 리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느 스마트 로라를 구매하면 될까요? 그 전에 평로라와 고정로라 또한 몇 개 뽑아서 추천드려야죠.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따릉이 사이클링이 산다면 어떤 로라를 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라에 큰 돈을 들이기 싫은 분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보통 10만원 정도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탁스 블루매틱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우선 고정로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10만원대에서 평로라는 제품의 완성도가 그리 높지 않아 저항에 따른 소음과 진동 발생이 심하고 롤러의 표면 마감이 완벽하지 않아 라이딩 시 통통 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한편 트위스트가 아닌 블루매틱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핸들바에 고정시키는 저항 레버 때문이죠. 로라는 보통 혼자 돌리게 되는데 라이딩하다가 내려서 저항값을 조정한다는 것은 최소한 제 로라질 경험상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몇만원 더 주고서라도 컨트롤러가 따로 뽑아져 있는 블루매틱을 추천하는 편이죠. 예산을 2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평로라를 갈 것인지 고정로라를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평로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탁스 갤럭시 I이며 고정로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엘리트 쿠보, 볼라노, 터보무인 형제들입니다. 네? 어떻게 20만원대로 이 엘리트 제품을 사냐고요? 중고 제품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20만원대로는 엘리트 쿠보 플루이드는 거의 신상품, 볼라노나 터보 무이는 사용감은 좀 있지만 충분히 쓸만한 중고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쓸 준비가 되셨다면 평로라는 3장 평로라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경륜 선수들이 실제 사용한다는 점에서 오는 제품에 대한 믿음과 평로라답지 않은 조용함은 그 매력을 더해주죠. 고정로라를 구매하실 생각이면 역시 엘리트 볼라노나 터보 무인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특가가 뜨면 신품을 살 수 있을 테고 중고로 이 가격대면 민트급 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더 쓰신다고요? 그럼 차라리 조금 저렴한 로라를 일단 구매하신 뒤 기를 조금만 더 모으세요. 스마트 로라로 가실 단계입니다. 못 참겠다 싶으면 탁스 플러스나 와우 키커 코어로 가시면 되고 모을 대로 충분히 모았다 싶으면 탁스 네오와 와우 키커를 지르시면 됩니다. 다만 스마트 로라를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평로라나 일반 고정로라와 다르게 스마트 로라는 핸드폰, 데스크톱과 같이 엄연한 전자제품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품 하나를 사서 10년 넘게 안고 가셔도 좋지만 신상품이 나오는 순간 안전부절 못하다가 대부분 기존 제품 팔아버리고 신제품을 구매하십니다. 즉 중고거래를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인데 탁스나 와우처럼 오랜 기간 검증된 브랜드에 충분한 물량이 풀려있어 많은 거래 기록이 있는 제품은 제품 자체의 완성도를 떠나 중고거래 가격이 어느정도 방어가 됩니다. 하지만 신규 브랜드나 아직 풀린 물량이 적어 중고거래 내역이 많이 없는 제품은 내후년 아니 바로 내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값비싼 제품이니만큼 추후 AS를 계속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꼭 고려해야 하죠. 이 법칙은 스마트 로라뿐만 아니라 평로라나 고정로라에도 적용되며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제 따릉이 사이클링 시청자분들에게 영상 말미에 가격대별 정말 대중적인 제품들만 추천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나오지 않은 충분히 좋은 제품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우리 모두 이번 겨울에 초기화되지 않고 더욱 강력해져서 구독자 이벤트 등으로 봄에 함께 라이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고 감사합니다.